자, 죄송합니다. 먹다 가져갔다가 물품도 가져왔습니다. 오늘 노론 공야장 우리 책으로 23장을 차린데요. 334페이지입니다. 지혜로움을 감춘 어리석음입니다. 자왈, 영무자, 방유도적 지, 방무도적 우, 기지 가급야, 기우 불가급야.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영무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영무자는 방유도적 지, 방은 나라 방자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지혜로웠고, 방무도적 우,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어리석었다. 기지 가급야, 그 지혜로움은 미칠 수가 있으나 기우 불가급야, 그 어리석음은 미칠 수가 없다. 영무자는 춘추시대 위나라의 유명한 대부로서 성은 영, 이름은 유이며 무는 그의 시호입니다. 그는 위나라의 2대에 걸친 변동을 겪었습니다. 위문공은 위성공에 걸친 두 왕의 시대는 서로 완전히 달랐지만 영무자는 아무 탈 없이 이 2대의 원로를 지냈습니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지혜롭다. 방유도적 지에서 방은 고대 국가의 별칭입니다. 영무자는 국가 정치가 정상 궤도에 있을 때 그의 지혜, 능력, 재능을 발휘했으니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뒷날 위성공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 사회 일체가 몹시 혼란하고 상황이 험난해졌습니다. 이때에도 그는 조정에서 정치에 참여했는데 나라에 도가 없으면 어리석었다 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어리석고 아둔한 듯 행동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그는 결코 어리석지 않아서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당시의 정권과 사회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무능한 것 같아서 무슨 표현이 없었지만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그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그의 지혜로움은 누구나 따를 수 있으나 그의 어리석음은 따를 수가 없다. 기지 가급야, 기우 불가급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영무자의 총명하고 재주가 있는 행동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난세에 처해서 보인 그런 어리석은 연기는 배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 역사의 변동이 일어날 때 특히 고대 제왕의 정권 변란 시에는 이전 군왕 아래서 정치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한 사람은 흔히 기피당하기 쉬웠습니다. 이는 정치에 있어 천고 이래로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간 심리의 일반적인 폐단으로서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기 마련인가 봅니다. 왜 시기할까요? 인간의 타고난 나쁜 근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학문과 도덕으로 이것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런 식의 심리는 사업상이나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학문의 길이란 자기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런 죄악의 심리들을 점차 없애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하길 영무자는 당초에 그의 재능을 너무 훌륭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남의 시기를 받아야만 했다. 그렇지만 별난의 시기가 되자 그는 평범하고 무능한 듯 보여서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를 정오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수양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덕이었을 때는 총명재지가 드러나기 쉬우며 이것은 누구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소박하고 꾸밈이 없으며 솔직담박하고 미련 무능한 모양은 아무나 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숨기고 감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청나라의 명사 정판교의 몇 마디 멋진 말이 생각납니다. 총명난, 총명하기는 어렵다. 호도영난, 어리석기도 어렵다. 여기서 호자는 일반 풀호자인데 흐릿하다는 거, 사리에 박지 않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호도라고 그러면 중국말로 어리석은 거. 어리석다는 것이 바보처럼 어리석은 게 아니고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머리가 맑지 못해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유총명이 전입 호도 갱난. 총명으로부터 전입 들어가는 거죠. 호도로 들어가는 것은 갱난. 여기서 다시 갱자인데요. 더욱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렵다. 총명에서 어리석음으로 들어가기는 더 어렵다. 방일착, 여기서 방을 놓을 방자 옆에 덩굴을 문 방이 있는 방으로 고치시는 게 맞습니다. 방일착, 퇴일보. 방일착이나 퇴일보는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수를 놓아버리고 한 걸음 물러나면 당하시만, 당하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그래서 즉시 마음이 편안하니 비도 후래 복보야. 여기서 도는 그림도자인데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래 뒤에 올 복보를 도모함이 아니다. 뒷날 복으로 보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명하기는 쉬운데 그 총명을 감추고 어리석기는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외지 내우 실우야라고 했는데 밖으로 지혜로운 것이 보이나 속으로는 어리석은 것. 그것은 진실로 어리석은 것이다. 실제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 외적으로는 억수로 지혜로워 보이고 총명해 보이는 사람도 내실이 없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이 내지 대지야. 밖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으로 지혜가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판교의 말이 난득후도라고 그래가지고 호도는 얻기가 어렵다. 어리석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바보처럼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는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를 속으로 숨기면서 어리석어 보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감춰진 송곳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때를 만나면 튀어나오는데 그 튀어나오는 송곳 끝을 감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난세에는 더더욱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명이 절정에 이른 사람은 일부러 어리석은 듯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총명이라는 날카로움을 거두어들여 어리석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한 구절은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를 만났을 때 한 걸음 물러나 이익이나 권력, 지위를 모두 다 남에게 양보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한데, 이것은 결코 남에게 사후 보답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 당시 마음이 편안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 역시 공자가 말한 그의 지혜로움은 누구나 따를 수 있으나 그의 어리석음은 따를 수 없다의 또 하나의 의미 확장입니다. 그래서 영무자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많았어도 그 지혜로움을 감추어서 겉으로 어리석어 보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지혜롭거나 뭘 가진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재진왈 귀여 오당지 소자 광간 비연성장 부지소이제지. 자재진왈 공자께서 진나라에 있을 때 말씀하셨다. 귀여 돌아가자. 오당지 소자 광간. 오당은 당은 이제 무리 당자니까요. 내 무리, 우리 무리,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소자는 젊은이들을 이야기하겠죠. 나를 따르는 젊은이들은 광간, 호기스럽고 천하사를 너무 쉽게 보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요. 집주에서는 이 광간이라는 것을 야그사락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뜻은 큰데 그 가진 포부 뜻은 큰데 야그사라고 해서 일에 대해서는 약이 뭐 생략한다는 뜻도 있지만 간략하다는 뜻도 있지만 경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경시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뜻은 큰데 일에 있어서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연성장은 비는 문채날 비자인데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찬란하게 성장 문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겉모양은 그럴싸하여서 의론이야 분분하지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소이제지. 그래서 이를 재량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부의소이제지. 제자 말음할 제자라고 그랬죠. 앞에서 자로가 이를 말음할 줄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를 재량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귀의 여자는 경탄어입니다. 이 단락은 공자의 정기의 한 단락입니다. 이는 공자가 뜻을 펴고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만년에는 돌아가 학문을 강하고 싶다는 자백입니다. 여기서는 학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해해야 할 것은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도 국가 천하대사에 대해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잡을 기회가 많고 많았지만 그는 바라지 않았고, 국가 천하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문화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 학문을 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공자는 매우 탄식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오당지 소자 광간에서 소자는 젊은이입니다. 당은 고대의 향당을 가리키는 것이며 노나라에서 공자를 따르는 학생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광간은 두 가지의 전형입니다. 즉 호매함과 간계함인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개성과 기품은 바로 광입니다. 광에는 미친 듯 하다는 거죠. 보통 젊은 사람들이 혈기왕성해서 뭔가에 한번 빠지면 미친 듯이 몰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광이라고 합니다. 호매라고 하면 호기롭게 나아야 한다는 거죠.
함부로 하고 경솔해서 국가 천하대사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송대의 명시인인 육방호, 청말 민국 초에 더 많은 문학가들이 그를 칭찬하고 애국 시인으로 기렸습니다. 그의 유명한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요 육방호는 앞에서 나왔던 유규죠. 유규, 남송시대에. 요 시는 이제 서분이라는 시입니다. 그 분노할 분자인데요. 자기 분노를 서술한다는 거죠. 분노를 표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세나지 세사간. 조세는 이제 이런 해니까 젊은 시절 어찌 낳자죠. 어찌 알았겠는가. 세사간, 세상의 일이 어려운 것을. 간은 어려울 간자입니다. 중원북방 기여산. 여기서 중원북방이라는 건 북망중원입니다. 북쪽으로 중원을 바라본다는 거죠. 북쪽으로 중원 바라볼 때 이거는 분기죠. 분기. 의분이 여산, 산과 같다. 산처럼 솟아난다. 누선야설 과주도. 누선은 누각이 있는, 막누가 있는 배니까 큰 배겠죠. 눈 오는 밤 전함 타고 나 과주 나루터를 순항했고 철마 추풍 대상관. 철마는 갑옷을 입힌 말이겠죠. 그래서 전쟁에 쓰는 말입니다. 가을바람 속에 대상관을 말 타고 대상관을 내달렸지. 세상장성 공자허. 세는 변방세자 국경선이겠죠. 국경선 만리장성 대리란 자부 헛되었고, 여기서 허는 이제 허원이라고 해서 원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을 스스로 세웠는데 그게 헛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성이 되리라. 나라를 막아내겠다는 것,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중쇠빈 이선반. 거울 속 쇠퇴해진 귀민머리 빈자입니다. 그래서 귀민머리가 이미 반은 이제 얼룩반자인데요. 그 전체가 허연 게 아니고 얼룩 군데군데 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희끗희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울 보니 귀민머리 세어져 이미 희끗희끗하고 출사일표 진명세. 참으로 세상에 이름난 제갈량 출사표. 천재수여 백중간. 천년 동안 누가 이에 견줄만 했을까. 여기서 천재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시에는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감이죠. 감당하다. 누가 교와 겨룰만 하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이는 당시 육방홍의 자기 진술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금나라 사람들을 몰아내기를 희망했는데, 그런 환상 속의 기백은 몹시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남송시대니까 금나라의 침입으로 북송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를 이렇게 시로 표출을 했던 겁니다. 뒤에 네 구절은 나이가 많아지고 머리털은 하얗게 되었음에도 단 한 가지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감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시를 소개하는 것은 시의 첫 구절인 젊은 시절 세상 일 어려운 줄 어디 알았으랴를 인용하여, 젊은이들이 분발 향상하는 정신은 풍부하지만 극히 경망스러운 잘못을 범하기 쉽고 지나치게 충동적인 것이 바로 광간의 광임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종류의 전형은 간으로, 이것은 세상을 너무 쉽게 보아 무엇이나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인데, 젊은이들은 또 이 잘못도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방에 만리장성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리라, 그런 포부는 컸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당지소 자광간은 공자 자신을 따라다니는 젊은 학생들이
아주 호기스럽고 세상 일을 너무 쉽게 본다는 말입니다. 비록 문체는 좋아서 겉모양이야 그럴싸하고 의로는 분분하지만 필경에는 인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내는 출판 저작물이 국가와 세상 일을 크게 논하여 말마다 조리가 있지만 문장은 문장이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어서 서로 완전히 다른 것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될 수 있기까지는 수십 년간에 걸친 고생스러운 체험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 후진을 교육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본 정신을 교육에 두고 국가의 근본을 배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을 재량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부지소이제지란 말은 젊은이들은 일을 함부로 하는 호기가 있어 모든 일을 너무 쉽고 간단하게 본다. 원장의 견해야 물론 있지만 중재할 줄 모르고 일을 재량할 줄 모른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지소이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역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소이라는 말이 꼭 그러해야만 하는 까닭, 이유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소이제지라고 하면은 소위 그런 까닭을 몰라서 그렇다는 게 그 말음을 해야 하는 까닭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까닭을 모르기 때문에 방법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위를 이제 그런 까닭, 이유로 본다고 그러면은 이해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학문의 길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게 꼭 알맞게 중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옷 재단사가 옷감 한 폭을 몸에 꼭 맞게 재단하여 고상한 한 벌의 옷을 지어내는 것과 같은데 결코 간단하지 않은 한 분야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오로지 노나라에 돌아와 문화교육이라는 천추의 사업에 헌신하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단락은 시기적으로 아마 공자가 만년에 노나라에 돌아와 학문을 강하던 상황일 것입니다. 노노의 전체적인 문맥을 위해서 특히 이 공야장편에 배열했습니다. 또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곤란을 당한 이후 노나라로 돌아와 학문을 강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이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일부 사람들과 자신의 일에 대해 취할 태도를 설명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자가 진나라에 있다가 초나라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 진나라와 채나라의 이제 대부들이 자기 권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진나라 채나라 국경 사이에 가둬뒀었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을 때 초나라의 도움으로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건강경 할 때도 잠시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 그 배가 고랐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음식을 받아오게 했는데 그 진짜를 써놓고 무슨 야라고 물었을 때 진이라고 대답하니까 음식을 안 줬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가서 직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공경을 처했던 적이 있었죠. 25장입니다. 자왈, 백이숙제, 불렴구학, 원시용희.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이숙제, 불렴구학. 백이와 숙제는 옛 원한, 옛날의 악행, 옛 원한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원시용희. 여기서 시용은 집주에 따르면 시이라고 해서 이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옛 원한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 때문에 원희 그들을 원망하는 사람이 희, 여기는 더물희자로 쓰였습니다. 더물었다.
공자는 백이숙제, 오태백 세 사람에 대해 몹시 감복했습니다. 오태백에 관해서는 뒤에 따로 한 편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이 세 사람은 모두 제왕을 하찮게 여겨 제왕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군주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스스로 원하지 않고 사양했습니다. 백이는 마지였고 숙제는 셋째였습니다. 마지가 왕위를 셋째에게 양보했는데 셋째도 이를 물려받지 않고 끝내는 두 사람 다 도망가 버렸어 할 수 없이 둘째가 정권을 맡았습니다. 백이 숙제는 이렇게 나라를 사양했고 오태백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가는 곳마다 그들 이야기를 꺼냈고 그들을 몹시 존경하고 숭배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공자는 또 백이 숙제가 구악을 생각하지 않는 미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더라도 지나간 뒤에는 마음의 원한 같은 것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용서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없어지고 나쁜 사람도 점점 그들의 감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논어는 여기에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공자가 노나라에서 사구벼슬을 한번 지내면서 오늘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포청천 속의 포공 같은 정치 기풍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포공은 이제 북송 때 관리인데 청렴결백 그리고 공평무사의 대명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을 잡은 후 소정묘를 죽여버린 것은 우레와 같이 맹렬엄격하고 바람처럼 신속한 방법이었지만 정치적인 원한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정묘 앞에서도 잠시 나왔었지만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강의를 하면은 공자 제자들이 전부 그 사람 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 공자 제자들을 빼내갈 정도로 말주변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공자가 걸은 길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서 학문을 강하겠다고 한 이상 정치적인 원한은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남이 내게 잘못한 일은 마음속에 두지 말고 내버려 두자. 우리 돌아가서 가르치고 배우자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러했지만 공자는 다음과 같이 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왈 수기 미생고직 혹걸은 걸저 기린이 여지.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수기 미생고직 미생고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했는가? 미생고가 정직하다고. 혹거래은 혹 어떤 사람이 걸은 이제 빌릴 글자죠. 해는 식초 해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식초를 얻으러 오자 걸저 기린이 여지 그것을 이웃집에 가서 얻어다가 주었다 한다. 미생고는 성이 미생이고 이름이 고로서 노나라 사람이었는데 남들은 미생고란 사람이 정직하고 솔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사람들의 말이 과분하면 미생고는 결코 그런 수양이 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식초 한 컵을 얻으러 왔을 때 혹그래은 미생고는 자기한테 식초가 없었으므로 다른 집에 가서 식초를 얻어다가 그에게 주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행위가 물론 좋고 의기를 중시한 것이지만 정직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은 있다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지 애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생고는 애둘렀으니 정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자의 사상이 뒤에서 말하겠지만 정직으로 원한을 갚는다. 이직보원이라는 것이며 이 역시 후세 육아 사상의 논쟁점이 되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직보원은 뒤에 헌문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무엇이 정직으로 원한을 갚는 것일까요? 당신이 나의 따기를
한 대 때렸는데 나는 당신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지 않고 당신에게 침을 한번 뱉었습니다. 지나친 일이 아니겠지요. 어쨌든 그럴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때려서 나는 사실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나를 욕할 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내가 당신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요. 이게 바로 정직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이치입니다. 공자는 시종일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자가 정직하다 내지는 공평하다, 공평무사하다, 공평하면서 사사로움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한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표출을 하는데 감추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사로이 이 사람은 내가 덕을 좀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원한이 있더라도 참아야지, 아니면 이 사람은 뭐 나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뭐 더 세게 원한을 갚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사로움이 없이 오직 공평하게 공평무사하게 그렇게 원한이 있으면 그것을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갚는다는 거죠. 단지 공평무사해야 한다. 언덕으로 원한을 갚는다. 이덕보원은 한다는 것은 노자의 사상으로 후세에 이것이 도가사상을 대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내게 잘못했더라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도리어 당신에게 잘하여 당신을 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직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공자의 사상은 전통 문화 속에서 고덤을 주장한 점에 있어 묵자사상이나 의협사상과 견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의협사상과 묵자사상은 민간에 널리 퍼져 전해왔는데 이른바 한번 헐겨본 것도 반드시 갚는다. 애자 필보, 애나 자는 모두 헐겨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길 가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칼을 뽑아 도와준다. 노견불평, 발도상조라는 등의 말은 바로 이런 정신이 변화발전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공자의 이 사상은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가 성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맙시다. 나는 나의 스승을 사랑하지만 진리를 더 사랑한다는 입장에서 먼저 성인이라는 이명칭을 공자에게 바치고 문제를 토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어려운 일로 급히 쓸 돈이 필요하여 한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마침 자신에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도가 사상에서 말하면 의리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는 정직한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법으로 보면 논어는 전편이 연관되어 있어서 한 단락씩만 떼내어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편의 논어는 모두 연관된 한 편의 큰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적인 관점에서 이 한 단락의 함의를 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공자는 만년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후 노나라에 돌아가 학문을 강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 선언을 한 다음 불렴구학을 제기했습니다. 즉 지난 일은 다 지나간 뒤이므로 모든 원한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마땅히 돌아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간의 문화적 기초를 다지며 후진을 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비록 지난 일은 묻지 않겠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것이며 나쁜 것은 어디까지나 나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일을 탓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이 갑자기 좋아져 버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여기에서는 이 직자를 빌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있다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공자가 해석한 정직한 행위의 요점이라고 말한다면 후세 유가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한, 당, 송, 원, 명, 청 이래로 책을 읽어 유가라고 불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량이 좁은 사람이 되어버려 마침내는 앞서 예로 들었던 의리를 지킴은 매번 도구배들이었고 양심을 저버림은 흔히들 지식인이었네. 장이매종 도구배 부심 독서인이라는 옛사람의 시처럼 되어버립니다. 아무려면 지식인의 대부분이 남을 상관하지 않았고 이런 의협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공자의 말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는 논어 전편의 사상을 연관시켜서 보면 공자는 당시 노나라에서 정치적인 원한 때문에 그의 귀국을 두려워했던 일부 사람들에게 일부러 다음과 같은 소식 하나를 흘린 것입니다. 당신들에 대해서 나는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돌아가겠다. 어떻게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공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왈, 교원영색, 주공, 좌구명치지, 구역치지, 이권이 우기인, 좌구명치지, 구역치지.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원영색, 주공, 좌구명치지, 구역치지. 듣기 좋게 말이나 잘하고 보기 좋게 태도를 꾸미고 지나치게 공손한 것은 좌구명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였으며 구는 공자죠. 나 또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권이 우기인, 이건 숨길 익자입니다. 그 원한을 숨기고 우기인 그 사람과 버타는 것은 좌구명치지, 구역치지. 좌구명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면 나 또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여기서의 구는 공자의 이름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옛날식으로 책을 읽다 여기에 이르면 구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해 감히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피휘한다는 거죠. 옛날에 임금이나 성인이나 어른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금기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읽어 금기를 범하면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 하나로 바꿔서 모역치지라고 읽었습니다. 모모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는 시대의 금기가 달라졌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공자는 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허망하고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면서 얼굴에는 보기 좋은 표정을 지어 남의 환심을 사려는 모습은 남에게 존경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 좌구명이 이것을 부끄러워했는데 구도 역시 이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좌구명은 춘추좌전을 쓴 그 좌구명으로 옛사람들은 좌구명이 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인은 그 사람 이름이 많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명망이 있는 사람을 문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문인은 평판이 아주 좋았지만 결코 관료가 아니면 특정형의 인물이 아니었기에 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뒷날 방회, 즉 민간 비밀결사단체의 우두머리를 문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관념은 옛날과 지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의 이 말뜻은 이런 거짓말을 하고 거짓 일을 하는 사람을 좌구명이 미워했는데 자기도 좌구명처럼 이런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좌구명이 원한을 숨기고 그 사람과 버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이권이 우기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남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한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마음속에 간직한 채 여전히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너무 옳지 않으며 마음섬도 너무 간사음험합니다. 좌구명은 이런 태도를 부끄럽게 여겼는데 공자 또한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이 두 마디 말을 미생고에 관한 말과 이어놓고 다시 그 위에 돌아가자라는 말과 연관시켜보면 내가 방금 말했듯이 공자가 귀국하여 교육에 종사하기 전에 쓰는 일입니다. 이는 노나라 정치계에서 공자를 원망하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공자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한은 없으니 나는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줄로 이어서 철저히 이해해보면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설은 아니며 내가 단지 이와 같이 말할 뿐입니다. 맞고 안 맞고는 고명한 사람이 밝혀주기를 기다립니다. 다음은 공자가 노나라에 도착한 내용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켜보면 공자에 관한 한 토막의 전기가 됩니다. 또 한 권의 소설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한 편의 영화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